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면접 답변 만들기 특강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면접이 총 3번이 진행이 되고 이 3번 모두 인성면접, 직무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 면접 때 답변을 잘 만들어 두시면 3차까지 두고두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합격하신 합격자 후기 중 일부를 갖고 왔는데 이분이 후기를 너무 정성스레 써주셔서 제가 딱 갖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저랑 금공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인데 금공채 진행하시고 1차 면접 특강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합격하실 수 있었던 노하우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다른 은행이 아니라 우리은행인지 사내 양성제도나 강점 등을 찾아서 진짜 스스로 마인드 세팅을 하신 거예요.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은행만한 곳이 없다라고 마인드 세팅을 또 하셨고, 그리고 저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지만 금융이나 은행 지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연수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울 역량이나 태도가 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입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일을 토한 달고 잘 할 애인지 보인 것 같다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미지에 또 위에서 시키는 일을 잘 하긴 하지만 똑똑하고 잘 영업까지 해내는 사람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이미지 잊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세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수업하면서 제가 좀 유약하고 차분차분 조곤조곤 말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끈기 있고 영업력 있는 부분을 강점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기소개도 또 그렇게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서 꼬리 질문으로 1차에서 꼬리 질문으로 영업에 되게 자신 있어 보이는데 본인만의 영업 노하우가 뭐냐라는 질문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렇게 해서 쭉 합격하신 거 보면 아, 우리은행이 영업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1차 면접에 정리해둔 답변을 1, 2, 3차 모든 전형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유용하게 사용한 답변이 3차 면접 임원진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다가가서 면접관이 실제로 굉장히 흡족한 표정을 보였다라는 후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같은 사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면접 컨설팅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모든 기출 질문과 이미지 컨설팅 동시에 진행을 해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은행에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면접 답변 컨설팅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1차에 빨리 인성면접 완성해놓고 쭉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은행 1차 면접을 왜 볼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1차 면접을 보는 이유는요. 다른 곳은 서류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필기를 보지만 우리은행은 필기를 없애고 1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합격자분도 작성을 해주셨지만 사실 입행을 하게 되면 연수원에서 처음부터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물어보고 이 친구가 얼마나 은행 준비생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즘은 공기업 준비하다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은행의 좀 영업적이고 실적 압박적인 분위기를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친구는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1차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전문성만 가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는 이 친구가 행원으로서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까지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1차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준비 방향을 보다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필기를 보는 이유는 은행 필기를 하면서 은준생이었니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서 여러분 1차 면접에서 걸러지지 않으려면 은준생이었음을 두루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사실 1차 면접은 은준생이었냐 아니었냐가 크게 갈리는 요소 중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준생이었다라는 걸 드러내 주셔야 되고 최소한의 전문성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오는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내가 최소한의 전문성은 있다. 뭐 필기는 안 보지만 이 정도의 전문성은 있다라는 걸 드러내 주셔야 되고 우리은행은 우리은행과 지원자가 이미지가 맞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은행 1차 면접에서 뭐를 드러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전문성입니다.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성 묻는 질문 제가 어떤 유형인지 뒤에서 말씀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 이수 사항 등을 쭉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실 때 난 전문성 있다. 이 전문성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나 은준생 맞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공부했어 라고 드러내기 위해 나 이런 자격증 있다 말씀하시고 나 이런 공부했었다 말씀하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또 영업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 영업력이 중요한 은행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지에서부터 영업력이 맞는 사람이라는 거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 주셔야 되고 관련 질문에 대해 답하실 수 있고 자기소개 자체 영업에 관한 얘기를 넣으면서 여러분이 영업에 부합한 인재라는 걸 두루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경력이 있다라는 건 사실 은준생이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력과 은행을 최대한 연결하는 연습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은행 면접 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금융 전문성입니다. 이 금융 트렌드나 신문 등을 읽고 여러분에게 가장 최근 읽은 기사가 뭐냐, 그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무엇이냐, 최근 금융 트렌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금을 희망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관련 용어라든지 혹은 이런 기업 규모별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너는 대출해줄래 말래 이런 질문들을 내면서 어느 정도 기업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요. 자산관리 지원자분들은 뭐 연금 상품의 유형에 대해서 말해봐라 혹은 그 외 이런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하면서 은행 준비생이라면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을 질문들을 내게 됩니다. 물론 보다 깊은 지식, 다른 은행처럼 깊은 지식은 연수원 가서 배울 거라고 미뤄둬요. 일단. 그리고 2차 면접에서 사실 확인해요. PT 면접을 통해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은준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력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물건 판매했던 경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은행은 필기가 있던 시절에도 이 질문을 물어봐서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필기 있기 전에도 오신 분들 중에 죄송해요. 만약에 물건을 판매했던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제가 물건 판매 경험부터 먼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건 판매했던 경험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영업 노하우 그리고 진상손님 응대 및 경험 노하우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거 우리은행 로열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우리은행에 대한 분석 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은행의 전략 이런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되는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만들기인데요. 자기소개는 잘 팔았던 경험부터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은행준비생이었음을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속해서 사실 뭐 속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학생분들 중에는 그냥 스스로 무언가를 떼다가 가판처럼 해서 판매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딘가 속해서 물건을 판매했던 경험 이거 필수에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무언가 판매했던 경험 무조건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영업 실적을 높였던 경험을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금융 관련 수업을 들었다던가 공부했다는 증거도 따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어떤 영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어떠한 영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어떠해서 실적을 냈던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 팔았었고요. 이런 전문성도 갖고 있으니까 입행 후에 어떻게 할게요 라는 흐름으로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영업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은준생임을 드러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마찬가지로 같이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만들어 볼 텐데요. 지원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 행운이냐, 왜 우리은행이냐. 특히 은행을 준비 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 아니라고 해도 자기소개서와 이력에서부터 어느 정도 티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 친구 행운 준비 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질문을 꼭 하게 돼요. 그래서 왜 행운인지를 특히 정리를 좀 해봐 주셔야 되는데 왜 행운인지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금융과 영업 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건 뭔지를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둘 중에 그 나머지 하나도 같이 하고 싶은 이유를 찾아봐 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운이라 함은 금융 플러스 영업에서 금융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금융 관련 전공을 해서 금융 관련 공부는 계속 했는데 왜 하필 금융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더불어서 행운이 되기 위해 이러한 행운이 되기 위해 혹은 내가 말한 기업금융, 기술금융 혹은 자산관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를 자격증과 경험으로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금융을 했었어서 금융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요. 난 영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유로 금융 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지원 동기 정리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행운과 이 직무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도 따로 정리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은행인지, 왜 다른 은행 혹은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왜 우리은행인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제 합격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은행 로열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행 후에 뭘 하고 싶은지부터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 자기소개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기업금융이라 하면 그냥 기업금융이 하고 싶다가 아니라 뭐 기술금융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금융을 하고 싶다든지 기업금융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다든지 등 여러분이 어떤 기업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산관리를 하실 거라면 누구를 위한 자산관리를 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셔서 어떠한 기금, 어떠한 자산관리를 미리 정리해서 이거를 왜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지를 찾아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술금융이 하고 싶어요. 왜 난 공대를 졸업했고 이런 관련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난 기술금융이 하고 싶어. 좋아. 그럼 우리은행 기술금융 1위, 우리은행 기술금융 최초, 우리은행 기술금융 이런 걸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은 우리은행에서 홍보용 기사들을 막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와 얘네가 이 정도도 한다고 하면서 그 로열티들을 찾아서 지원 동기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답변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 진짜 나 우리은행 너무 가고 싶어지는데 라는 그 로열티 간절함을 가져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이왕 나 행원할 거면은 뭐 퇴직연금 관련 자산관리자가 돼보자. 근데 찾아봤는데 야 우리은행이 이런 것까지 한다고? 아 근데 딴 은행은 이런 거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연금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은행 이렇게 하는 게 아 내가 크기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1금융에서 1금융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어떤 금융이 하고 싶어서 입행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이 은행은 그 금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융을 특화하고 있는 여기에만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1금융에서 1금융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난 이 금융을 꼭 하고 싶은데 이 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은행을 가야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간절함을 세뇌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원동기 정리한 걸 바탕으로 포부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지원동기 정할 때 목표 정했죠. 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갖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셨으면은 나는 왜 그 행원이 되고 싶은가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이런 게 기업금융이 클 거라서 자산관리가 클 거라서 이게 아니라 내가 A한 경험을 해보니까 혹은 내가 A, B, C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혹은 추후 뭐 기술금융이 커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지원을 했어 라는 내 경험에 입각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꼬리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은준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기초지식 정도에서 나온다. 상경계열 전공하셨어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예시는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대출해줄까 말까 이러한 기업이 있고 이러한 특성의 기업 B가 있어 이 A, B 기업에서 넌 어디에 대출해줄래?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에 대한 질문들 나오게 되고 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 나오고요. 자산관리는 상품 구분 연금 같은 경우에 DB형과 DC형을 알고 있니? 뭐 이런 질문들 나오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니? 관련 금융용어에 대한 질문들 나오고요. 종종 포트폴리오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봐라 나한테 판매해봐라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판매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한 80% 이상의 케이스는 여러분이 영업을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이니까 만약에 내가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영업에 자신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내가 기금이나 WM을 선택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도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 신뢰, 전문성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진짜 한번 그 직무가 돼보세요. 기업금융이면 기업 고객을 만나서 내가 이런 거 해줘야 되고 자산관리면 내 고객과 계속 연락하면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할까 생각해서 답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게 나와요. 먼저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 여기에야말로 여러분이 뭐 열정, 책임감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차별화되지 않아요. 누구나 갖고 있어요. 내가 같이 면접을 들어간 이 지원자들 중에서 이거 하나만큼 진짜 끝장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영업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내 전공이 A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어떤 금융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답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강점을 정리했으면 약점도 정리를 해야죠. 이 약점이라는 게 성격성 단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약점과 장단점은 엄연히 다른데요. 이 약점 같은 경우에는 나의 부족한 점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점이 진짜 부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개인금융을 준비하긴 하지만 추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업금융에 대한 걸 좀 어려워해서 기업금융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이만큼은 아니어도 이만큼까지 할 수 있는 걸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이 질문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장단점, 이건 진짜 성격성 장단점이에요. 뭐 덜렁댄다 이런 거 절대 답변하시면 안 되겠죠. 장단점 정리하시고 주변에서 보는 나에 대한 평가, 이거는 상사가 너를 보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뭐니? 이런 질문으로 나올 수 있고 주변에서 너를 뭐라고 부르니? 이런 질문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은행에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춘 여러분만의 별명과 피드백을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로열티를 굉장히 잘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은행의 장단점은 이런 거 물어보고요. 이거는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개선점, 그리고 우리은행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냐, 혹은 어플 이용해봤냐, 장단점 뭐냐, 그리고 영업점 방문해봤냐, 이런 질문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네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네도 좀 쭉 정리를 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다라고 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면접장 가서 답변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직무의 장단점과 개선점이 뭔지 다른 은행에서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런 거라든지 우리은행 이미지는 그냥 주변에 실제로 현직자를 본다던가 영업점을 가보셔서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네라는 걸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할 질문은 진상고객 직무 나오죠. 왜냐하면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상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거냐, 진상고객 응대해본 경험이 있냐, 노하우 있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선후배 관한 질문들 나오죠. 만약에 후배가 너의 실적을 빼앗아간다면, 만약에 상사가 너의 실적을 빼앗아간다면, 만약에 후배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상사가 너에게만 일을 몰아준다면 하는 상황형 질문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후배와 상사는 상황은 연결지어서 질문 꼭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할 말, 특히 우리은행 1차의 마지막 할 말은 뭐 그 전에 이미 평가가 나긴 하겠지만 나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아까 후기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필기가 없어서 우리은행이 더더욱 간절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한번 꼭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은행 면접 가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죠. 자신감 있는 얼굴과 목소리고요. 그리고 밝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 친구 되게 밝고 자신감 있어서 고객한테 상품을 권할 때도 자신감 있게 권해서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친구구나. 이런 말이 조금 좋아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좀 야무진 이미지를 갖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로 들어왔을 때 밝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저 친구가 막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 분위기를 좀 밝게 하면서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감 있고 밝고 좀 속은 여려 보여도 내면은 강한 사람인지 겉은 여려 보여도 속은 강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이미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자신감 있고 자신감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잊지 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계속 합격 후기에 언급된 거에 합격 노하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은행은 친화력 있는 모습과 행원에 적합한 모습과 로열티 영업력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필기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계속 공통적으로 들어온 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고 좀 MBTI E 같은 모습으로 좀 밝은 모습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우리은행 면접 답변 만들기 특강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에서 어떤 걸 꺼내야 할지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과 경력을 우리은행이 좋아하는 이미지와 결부시켜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쭉쭉쭉 가셔서 최종 면접까지 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